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근 수출, 생산 같은 실물 경기가 살아나더니 일자리 증가폭이 2달째 40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2자릿수고 늘어난 일자리 상당수는 영세 자영업이나 일용직일 정도로 불황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는 42만 4천 명, 3월에 이어 2달째 40만 명대였습니다. 2달 연속 일자리가 40만 개 넘게 늘어난 건 2년 4개월 만입니다. 넉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생산, 역대 2위를 기록한 수출과 함께 고용 지표도 개선된 겁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늘어도 실업률 역시 고공행진 중이란 겁니다. 실업률은 4.2%로 4월만 보면 13년 만의 최고치. 특히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11%대로 청년층 고용 사정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부문별 지표 역시 고용시장의 개선을 이야기하기엔 사정이 썩 좋지 못합니다. 수출과 생산이 개선돼도 제조업 일자리 감소 행진은 10달째 멈출 조짐이 없습니다. 또 자영업자가 9개월째 늘었는데 직원 없는 나홀로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증가세도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기업이 사람을 내보내고 안 뽑는 바람에 등 떠밀린 창업과 하루벌이가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4개 이상이란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업무 지시 1호도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새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 100일 계획과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여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과 가장 밀접한 교통정책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공약이 실현된다면 출퇴근은 좀 더 편하게, 고속도로는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교통을 이용하기 편하고 싸고 빠른 교통으로 바꾸겠습니다. 최정으로 꽉 막힌 대한민국 교통 숨통을 트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 공약은 한마디로 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로 요약됩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분당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광역철도 노선에 완행열차 대피선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급행열차를 개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광역알뜰 교통카드 도입도 공약에 넣었습니다. 또 고속도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단계를 밟아 무료화로 가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동서화합의 상징인 광주 대구선과 남북 경협 재개에 대비해 동해선에 먼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 개방도 약속했습니다.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제 확대도 공약 중 하나입니다. 특히 100원 택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4년 전남지사에 당선되면서 실시한 제도여서 눈길을 끕니다. 주민이 택시를 부르면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100원의 택시를 운행한 뒤 차액은 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교통이 편해야 국민의 삶이 높아집니다.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교통 정책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반도 위기설의 영향으로 중국과 일본의 방한 수행여행단이 주춤한 사이 홍콩, 대만 등 여타 국가 수행여행단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대만과 홍콩에서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학생들은 1,200명 선입니다. 지난해 연간 방한한 대만, 홍콩 수학여행단이 총 1,400명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반년이 안 되는 동안 작년 연간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또 지난달에는 캐나다 수학여행단이 한국을 찾아서 8박 10일 일정으로 서울과 경주 등지를 여행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국내 주식 투자로만 13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올해 초부터 지난 10일까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278개 종목의 평가 차익이 12조 5,8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 보유 주식 시가평액이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이후 넉 달 만에 13%나 늘어난 겁니다. 평가 차익이 1,000억 원 이상인 종목이 22개,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낸 종목은 96개에 달합니다. 삼성전자가 최순실 게이트 등의 여파로 5개월가량 미뤘던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조직 재정비에 나선 건데요. 다른 주요 그룹들도 총수 공백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을 털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동우 기자입니다. 삼성이 그동안 전면 중단했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주력 계열사 삼성전자는 모바일과 소비자 가전 등 세트 부문 임원 54명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예년보다 5개월가량 늦어진 것으로 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후 첫 임원 인사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사태에 따른 비상경영 체제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상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반도체 등 부품 부문에 대한 인사도 곧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장단 인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재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 등 악재들로 인해 미뤄졌던 주요 그룹들의 인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SK와 LG그룹은 지난해 연말 인사를 했지만 롯데와 현대차 그룹은 매년 12월에 하던 인사를 올해 2월로 미뤄야 했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출국 금지가 풀리면서 글로벌 경영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CJ는 다음 달 이재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정치 불안과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는 시민단체 등의 집회가 본물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장에서는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실행하라! 세종대왕이 커다란 10,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최저임금 10,000원 즉각 인상을 촉구하는 겁니다. 노동당과 알바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시급 10,000원 인상은 너무 늦다고 지적했습니다.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을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하겠다는 이야기는 2020년까지는 인간다움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비정규직 여성들은 정규직 남성의 약 36%에 불과한 임금이 차별이라고 주장했고, 비정규직 교수들은 시간 강사법 폐기, 퇴직금 지급 등 종합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합리적 차이는 인정한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고용 형태에 따라 이렇듯 급격하게 벌어지는 임금 격차는 분명한 차별이다. 10만 명의 비정규 교수에게 일정 금액의 연구 보수를 매월 지급하여 무임금 방학이라는 보릿고개를 더 이상 겪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도 새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대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이 문제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정부가 주도하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모습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오는 18일부터 대폭 오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5톤 미만의 차량이면 차종에 상관없이 견인료가 4만 원으로 일정해 견인 대행업자들이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례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화물차 등으로 종류를 나눠서 견인료를 세분화했고 10톤 이상의 화물차는 14만 원까지 내게 했습니다. 또 이륜차도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탓에 새 정부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새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소 신설을 전면 중단하고 중국과는 정상급 회담을 열어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새 정부는 미세먼지 기준을 지금의 절반인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호흡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간 미세먼지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았던 석탄 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신규 발전소 20기 중 아직 착공하지 않은 9기는 짓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린다는 건데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산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왜냐면은 아무래도 신재생은 석탄보다는 비싸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요금에 반영해서 갈 것이냐,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또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고 친환경차를 확대한다는 중장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차량 중 경유차는 42%로 휘발유차와 맞먹는 반면 친환경차는 1% 남짓에 불과해 과도한 목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 차량 구매 비중도 전체의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도 비싼 자동차 가격에 비해 혜택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매 의무 비율인 평균 30%를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일 대책도 내놨습니다. 기존 장관급에서 진행하던 동북아 미세먼지 협의를 정상급으로 높여 주요 이슈로 다룬다는 계획입니다. 갈수록 뿌연 하늘, 새 정부 대책이 국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구보나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이 OECD 34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거지는 문제도 상당한데요. 그중 하나가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입니다. 실제로 한 유명 여배우는 이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같은 잘못된 인터넷 악성 게시글을 막기 위해 등장한 미래 유망 직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이버 평판 관리사입니다. 사이버 평판 관리사. 저희 히든잡 시간에 다양한 직업을 소개했지만 이 사이버 평판 관리사는 좀 생소한 직업 같습니다. 네, 그러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낯선 직업이지만 미국에선 이미 10년 전인 2007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직업이고요. 이 수십 개의 평판 관리 전문 기업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온라인 검색 결과에 대한 삭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이 사이버 평판 관리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사이버 평판 관리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온라인상에서의 의뢰인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악성 게시글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는 건데요. 이 온라인에서의 평판은 전파 속도가 무척 빠르고 평판을 접하는 대상의 규모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의뢰인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평판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악성 댓글이 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는 일을 합니다. 네, 정말 요즘에는 인터넷상에 근거 없는 악성 댓글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꼭 필요한 직업 같습니다. 자, 그럼 사이버 평판 관리사에게 일을 의뢰하는 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의뢰인들은 주로 유명 연예인이나 의사, 변호사, CEO, 정치인 등 이미지가 중요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개인의 경우엔 온라인 매체의 사실을 토대로 한 우호적인 홍보글을 올려주거나 이 부정적인 기사, 댓글 평가들을 모니터하면서 삭제 조치하는 일들을 주로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업무가 더 광범위한데요. 이 긍정적인 내용의 웹사이트나 SNS 계정을 만들어서 이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보도 자료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사이버상의 평판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와, 그 정도면 단순히 사이버상의 평판을 살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직업인 모니터 요원도 하고 사이버 경찰도 하고 홍보팀 직원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거네요. 그런데 온라인의 글들은 수시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근무 시간도 24시간이 되는 건가요? 다행히 그렇진 않습니다. 주로 팀을 짜서 시간을 배분한 뒤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야간 근무조는 비상대기조 같은 성격입니다. 하지만 이 점이 이 직업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팀을 짜면서 돌아가지만 이 사이버상의 평판을 관리하는 것이라서 언제 어디에서나 근무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특히 육아를 해야 하는 여성이나 몸이 불편해서 이동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재택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취업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버 평판 관리사의 경우는 프리랜서도 많아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누구에게나 취업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게 사이버 평판 관리사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부분이죠.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 이 직업의 임금 수준은 우리나라에선 월 평균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많이 높지 않은 수준인데요. 이 사이버 평판 관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는 임금이 시간과 노력에 따라 4천에서 3만 달러까지 다양하고요. 이 비방글만 삭제하는데도 약 30달러 정도의 수고비를 받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임금 수준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 평판 관리사란 직업의 전망이 높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로 다국적 포털 사이트 G사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2013년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가장 유망한 두 개의 비즈니스는 건강 의료 분야, 또 온라인 평판 관리 사업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온라인 세상이 커지고 그 안에서 교류되는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온라인 평판 관리 사업이 더 유망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14년 이 사이버 평판 관리사의 유망성을 보고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가 정부 육성 신직업으로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이버 평판 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증이 있거나 정해진 교육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3개 정도의 사이버 평판 관리 회사가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국문학과, 언론홍보학과, 문예창작학과 전공자에게 유리한 편이지만 이 전공보다는 스토리텔링 능력이나 기획력, 또 프로그래밍 능력,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를 우선적인 선발 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특정 분야 전문적인 지식이나 사례들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고 돌발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사이버 평판 관리사의 경우 아직 개척되지 않은 블루오션인 것 같은데요.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사이버 평판 관리사의 세계 미리 선점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